안녕하세요. 오늘은 280강 일주론 중에서 이제 개해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개해일주의 특징은 이 지금 위아래가 다 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해일주가 성격이 가장 급합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급한 게 개해일주. 그리고 이게 이 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재적인 두뇌로 꼼짝 마라. 요게 천재적인 두뇌로 꼼짝 마라. 이제 개해일주인데 이 수의 특징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앞에 가면 무엇이 나타날까? 이렇게 돌아가면은 또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사람이 자꾸 생각하는 힘이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조각상을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이 공부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명상도 좋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자연의 이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개해일주 공부하시면서 특징이 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생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요 개해는 하늘의 기온과 땅의 기온이 같은 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그래. 이 간여지동은 즉 같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물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를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여지동은 부부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돼. 자,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추진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건 이 저들 아주 돌발적으로 뭘 이렇게 추진하는 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단점 있는 거는 부부 인연은 약한데 독자적인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추진력 같은 거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이게 여자라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 중에는 무토와 간목, 임수가 이렇게 숨어있는 기운이 있어요. 이 숨어있는 기운 중에서 이 정관, 이렇게 합이 되죠. 즉,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다는 거, 합이 된다는 거, 강한 힘을 발휘하고, 상관에서는 나의 표현력인데, 상관력은 좀 지장간이 추구하는 속마음이 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겁재는 내가 이게 지금 겁재거든요. 내가 겁재 위에 앉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겁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즉,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막 빨리 내려가죠. 그 위에 살짝 걸쳐가는 이 안개라든가 이슬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 흘러가죠.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좀 연상을 하시면서 성격을 파악할 때 가장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급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12운성 중에서 이제 제왕자래요. 제왕자래. 요 개수는 묘에서 출발하거든요. 묘, 인, 축, 자, 해니까 요게 제왕자리. 12신살은 해, 묘, 미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지살이죠. 지살. 12운성에서는 장성이라 하고 12신살에서는 요 지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문성은 요 술해를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술해. 술의 천문성이라는 건 어둠을 연다, 한우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총명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천문성이. 그 다음에 천라지왕은 술해가 천라고
진사가 지망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찰나지망 이렇게 묶어서 얘기도 하고, 급한 사람은 그냥 라망 이렇게 찰나와 지망을 합쳐서 라망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은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도 많아요.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는 분들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철라지망이 원말이고, 그 다음에 지망이라고 하는 거는 진사고, 철라는 술해예요. 근데 이 철라지망이 있으면 죽도록 힘든 고비를 넘긴다는 뜻도 있고요. 상당히 힘들다는 뜻도 있어요. 철라지망이. 그래서 철라지망이 사주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철라에서 한 글자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운에서 이 술이 오면은 술해에서 철라 그물망이 이게 결합이 딱 돼 있는 거죠. 철라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 망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할 때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 속에 갇힌 새의 모습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철라지망이 걸리면 내가 뭘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망은 이게 60갑자에서 마지막 60번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1번, 2번으로 가죠. 그래서 1번, 2번이 갑자 을축에서 자와 축이 공망입니다. 세운의 변화를 보면 해묘미 이제 삼합이 되죠. 이렇게 삼합이 됐을 때는 이동수예요. 이사, 이동, 변동수. 그 다음에 진년이 오면은 진하고 해가 만나서 원진도 되고 귀문관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과 귀문관살이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작용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 신경쇠약에 걸린다.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좋은 의미에서는 촉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촉이.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내가 촉으로 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자리를 잘 맞춘다든지 어떤 그 예지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년이 오면 사해 충이 되죠. 이렇게 충이 될 때는 이게 일주기 때문에 충이 된다는 건 이 사가 운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 공을 치기 때문에 사고, 수술, 관제구설, 부부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이 걸리면, 배우자 자리에 충이 걸리면 부부풍파 일으키고 관제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또 수술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년이 오면 인의 합이 되죠. 그래서 이걸 육합이라고 그래요. 천간에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화처럼 지지에 육합이 있죠. 자, 여기서 인의 합목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성 만남이라든가 이제 결혼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자들은 이제 결혼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흉운으로 보면은 청관과 지지가 극이라 충을 받는 경우에요. 정화가 불인데 술을 만나면 수국 화가 돼서 극을 받고 있죠. 지지는 사해 충이 되고, 그러니까 정사년이나 기사년, 기는 토가 토국 수가 되고 지지는 사해 충이 이렇게 극이나 충을 받고 지지가 또 충을 받았을 때는 안 좋다, 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원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운이 어떤 운이 왔을 때 요 해를 건드릴 때 이런 경우는 사해 충이 되죠. 그러니까 기사년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여 마르지 않는 형상이라. 이게 지금 호수라든가 바닷물로 보는데 바닷물 위에 이 개수가 있다는 거는 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개해는 이슬비, 가랑비, 안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한 기운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날을 예지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요 계해일주가요. 자, 천문으로 이제 중복되는 거죠. 여기 천문상 아까 말씀드렸죠. 천문으로 머리가 좋기로 신해와 압을 다툰다. 즉 신해와 계해가 만났을 때 네 머리가 좋니 내 머리가 좋니 할 정도로 1, 2위를 앞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거야. 신해일주하고 계해일주. 자, 수양이 잘 되어 있어 어디를 가나 이제 환대를 받고, 자, 망망대해로, 이게 바다니까요. 망망대해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두뇌가 지금 작동 중이기 때문에 이 계해일주 앞에서 아는 체라든가 많이 아는 체 하면은 나중에 망신당해. 천재적인 두뇌가 항상 작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대편을 딱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사주에서는 좀 부덕이 약하. 이게 부덕이 약한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간여지동은요. 남편 떡이 없다고 봐야 돼. 나와 같은 기운이 있다는 거는 남편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덕이 약한 건 당연하고, 그래서 외정을 즐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견눈질, 눈이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병자년, 임진월, 계해년, 계해일, 무오시에 태어난 여자예요. 자, 요 계해일주가 성격이 가장 급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물이 많죠.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또 물이 숨어 있죠. 신자 반합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인데 이게 원진이 있기 때문에 강한데 또 예민한 것도 있어요. 자, 여긴 지금 남편, 관이니까 남편이죠. 남편하고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무시 또 못해. 왜냐면 이게 양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여자를 이렇게 딱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주인공이 이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고 또 이 관성이 강하죠. 자, 여기 토 있고 이 월제 토가 있으니까 2개 이상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여기에 기토가 숨어 있고, 여기에 또 무토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그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인데, 이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 여자 사주가 좋은 게 뭐냐면 남자를 잘 보필할 수 있는 사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관과 이 재가 이렇게 딱 아래 위로 붙어 있을 때, 여기 남편이잖아요. 이 재생관에서 이 남편을 딱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여자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남자로서는 상당히 좋죠.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여자 특징은 이 사주에서 가장 취약한 건 뭐냐? 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물이. 이렇게 물이 많으면 그 사주에서 이제 건강을 논할 때요. 어떤 오행이 많았을 때도 병이 발병하고 무자했을 때, 전혀 없을 때도 이제 병이 발생되는데 수가 많을 땐 수와 관련된 장기가 일단 고장이 난다는 거야. 신장, 방광, 여자는 유방, 자궁, 그 다음에 귀, 그런 부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실질적으로 남자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비견겁제가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이렇게 예민한 것도 있다는 게, 원진 때문에. 혹은, 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에 원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계해일주는 이 여성분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이렇게 강해도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 대신 뒤끝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욱하는 사람들이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계해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벌써 또 12월 달이네요. 12월 4일 날 강의할 일주를 이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12월 4일 날은 이제 신축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공부하실 때 이걸 부담 갖지 마시고 내 사주를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 생각하시고 나를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불만이라든가 내가 현재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일단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고 또 내가 예방할 수 있잖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삶의 어떤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